나를 괴롭히던 학교 폭력 가해자가 우리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 36살의 박지연은 작은 화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키우는 8살짜리 아들 준우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아침마다 등교 전에 아들 머리를 빗겨주고 알림장 확인하고 현관에서 손 흔들어 배웅하는 것. 그게 그녀의 하루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내면 어딘가엔 언제나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으면 언제든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금. 그 금이 생긴 건 그녀가 12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던 봄날, 지연의 옆자리에 앉게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소영. 눈이 크고 말을 잘하고 선생님한테도 예쁨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지우개를 슬쩍 가져가는 것도, 청소 당번을 지연한테만 몰아주는 것도, 급식줄에서 발을 슬쩍 걸어 넘어뜨리는 것도. 그런데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 아이들이 하나둘 소영의 편이 되면서 지연은 조금씩 교실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혼자였고 짝꿍 바꾸는 날엔 아무도 지연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지연이 가장 기억하는 건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영이 지연의 일기장을 몰래 가져다가 반 아이들 앞에서 읽은 날이었습니다. 일기장엔 아빠한테 혼나서 서럽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소영은 그걸 목소리를 바꿔가며 낭독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지연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말했다가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그냥 참으면 끝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6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소영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이 넘고 30이 넘으면서 지연은 그 기억을 어딘가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열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서랍은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준우의 초등학교 입학식은 4월의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남편 손을 잡고 체육관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서 환영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상 옆에 서 있는 교사들을 훑어보던 지연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 입꼬리를 올리는 방식,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한소영이었습니다. 이름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학년 2반 담임 한소영 선생님, 준우의 반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굳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단상 위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선생님이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안 변할 수는 없어. 교사가 됐다면 달라졌겠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과거를 현재에 끌어오지 말자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편견 없이 대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됐습니다. 지연은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밥을 잘 먹는지, 잘 자는지, 학교 얘기를 스스로 꺼내는지. 그러다 어느 날 준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만 그런 것 같아.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애들 그림은 칭찬해 주는데 나건 그냥 넘어가. 발표할 때도 내가 손 들면 잘 안 시켜줘. 준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준우의 알림장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때마다 핵심 내용을 날짜별로 메모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반에서 발표 기회를 눈에 띄게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엔 유독 준우 작품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 준우가 마지막까지 뽑히지 않았는데 담임이 그 상황을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개입했을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학교 공개 수업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교실 뒤쪽에 서서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소영은 밝고 유능한 교사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잘 소통했고 목소리도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 질문 코너에서였습니다. 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영의 시선이 한 번 준우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를 지목했습니다. 준우는 손을 내렸습니다. 5분 뒤 준우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높이. 소영은 그쪽을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선생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도 줄을 섰습니다. 소영 앞에 섰을 때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우 엄마예요. 소영이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 네. 준우 어머니 준우 참 착해요. 조용한 편이라 적극적으로 더 이끌어줘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소영은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소영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처리해야 할 민원인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눈빛을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교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연은 남편에게 처음으로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일부터 입학식 날의 충격까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전학시키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도망가면 안 돼. 내가 도망쳤잖아, 그때. 지연은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항의하면 학교에선 예민한 학부모로 분류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준우에게는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일 재미있었던 거 뭐야? 라고 물으면서 대화 속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날짜, 시간, 상황과 함께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한편으론 같은 반 아이들의 학부모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직접적인 문제 제기 없이 우리 아이가 학교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아요. 혹시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정도의 말로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는 부모가 하나둘 있었습니다. 특정 아이들에게 유독 냉담하다거나 반응이 다르다는 이야기들. 아직 명확하진 않았지만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4월 말 학교에서 반별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준우는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공룡이 우주를 여행하는 그림이었는데 준우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준우가 풀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내 그림 빠뜨렸어. 다른 애들 그림은 다 교실 뒤에 붙여놨는데 내 건 없어. 지연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물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여쭤봤어? 응, 그랬더니 깜빡했다고 했어. 그리고 그냥 끝이야. 깜빡 그 한마디가 지연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지연은 이틀 뒤 학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웃으며 맞았습니다. 준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발표 기회 횟수, 그림 미개 시건, 체육시간 사건, 공개 수업 날의 상황.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상황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패턴이 있더라고요. 저만의 착각이면 좋겠는데 기록이 이렇게 쌓이고 보니 한 번쯤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소영은 그 미소 속에서 뭔가를 느꼈을까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것으로 그날 상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날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원이 아닌 우려사항 공유의 형태로 특정 담임 교사의 학생 대응 방식에 대해 학부모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비슷한 우려를 가진 다른 학부모 2명과 조심스럽게 연대했습니다. 직접 행동에 나서기보단 각자 개별적으로 학교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집단 민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지만 여러 방향에서 같은 내용이 접수되도록 학교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초 교감이 지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선생님이 나한테도 발표 많이 시켜줘. 그리고 오늘은 내 그림 칭찬도 해줬어.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준우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주방에 서서 잠깐 울었습니다. 억울하거나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웃는 걸 보고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겨우 첫 라운드가 지나간 거라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웃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기는 계속됩니다. 소영은 여전히 준우의 담임입니다. 지연은 매주 알림장을 확인하고 준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하면 다시 기록하고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학을 보내면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는 걸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가 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소영은 과거를 알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연인가요? 솔직히 지연도 모릅니다. 어쩌면 소영은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종종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피해자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존중받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지연은 어떤 어른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혼자 버텼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먼저 알아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연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나한테만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즉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다 그런 거야. 내가 예민한 거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을 증거로 삼았고
아이의 불편함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지연이 과거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내 아이의 이야기를 나보다 먼저 듣지 않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영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했다. 왜 더 강하게 나가지 않았냐고. 지연은 그런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안전한 것 그게 다예요. 소영이 불행해진다고 내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걸 알았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를 잊는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기억하되 그게 다음 세대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손으로 막아서는 것. 지연은 오늘도 준우가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맞춰 화원 문을 일찍 닫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가 들어서면 가방을 받아주면서 묻습니다. 오늘 어땠어? 아무렇지 않은 질문 같지만 지연에게 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오늘 어땠나요?